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놓고서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린 게 사실입니다. 네, 시너지냐 역풍이냐, 대선을 불과 엿새 앞두고 나온 단일화 성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 역시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단일화 합의가 대선을 엿새 앞두고 성사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추은호 의원께서는 끝까지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어제 TV 토론 보셨죠? 예. 마지막 예. 순서에 안철수 후보가 1분 30초 동안 자신이 왜 당선돼야 되는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네. 그 마지막 순서를 보면서 혹시라도 사퇴나 단일화 이야기하지 않을까? 어떤 분은 기대를 했었고 어떤 분은 우려를 했었고 네.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 네.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단일화 가능성 사그라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단일화 예.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역시 정치에서는 꺼진 불도 꺼진 게 아니고 네. 꺼진 불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군요. 막전 마크를 보니까 후보들도 토론회 끝날 때까지 몰랐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회동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후보 간의 만남을 성사시키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그 후보에게 보고를 하고 전격적으로 심야에 두 후보 간의 회동이 이렇게 2+2 회동이 성사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완주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가 단일화에 왜 합의를 했을까요? 일단 그 안철수 후보가 계속 단일화보다도 완주를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 벼랑 끝 전술이었을 수도 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완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돌아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가능하고 어떤 네. 것이 옳은지는 결국 나중에 회고록이라든가를 예. 통해서 드러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결렬선언한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계속 오르는 그런 추세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점. 그리고 이제 원로 인사 그러니까 임명진 목사 같은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국민의당 내부에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손발들이 그 단일화 결렬 이후에 그러면은 안철수 본인은 빛나겠지만은 완주 네. 뭐 본인은 끝까지 하다가 산화하면 그만이겠지만 예, 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지? 우리는 낙동과 오리얼 될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 그런 것들이 여러 복합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안철수 후보는 정치 교체, 정권 교체 대의에 따르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단일화뿐만이 아니라 합당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합의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합당은 진행이 될 예. 겁니다. 대선 그 승패 좌우 없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보면은 그 중도 정당, 실용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철수라는 매기 효과가 발휘돼서 이 보수 정당이 좀 중도 정당, 개혁 정당, 실용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수 정당이 항상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좀 뭐 중도로 나가겠다라고 하지만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하는 그런 탄성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자극이 돼서 이렇게 좀 당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은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에 견제가 있을 거고요. 또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역량에 또 달린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극복을 하고 또 보수 정당도 바뀌는 모습들이 이렇게 접점을 찾아야 될 부분들인데 쉽지는 않은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합당 이야기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떠올라요.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 좀 서로 감정이 쌓여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기자가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앙금이 있는 것 예.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앙금은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관심 없다. 나중에 알려달라. 예. 앙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요. 틀못이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아까 그 정치 역량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2년 그 문재인 후보에게 그 어떻게 보면 단일화하고 양보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대표를 했었죠. 공동대표 김한길 대표랑. 몇 그렇습니다. 개월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딱 4개월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4개월밖에 못한 정치적 역량, 지금은 이제 뛰어넘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또 거대한 그 보수 정당과의 힘을 합쳤을 때 안철수 후보라는 그 개인의 정치 역량이 어느 정도 성숙됐는지 예.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단일화를 놓고 민주당은 야권 갈라치기, 자리 나눠 먹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지지 세력들이 더 뭉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지지 세력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이 일부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당층, 중도층 하면 여러 이제 층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층 중에서는 과거 태극기 부대였다가 윤석열 후보의 마음이 안 들어하는 층, 그 층도 일단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2030 일부도 있고 그런데 과거의 개혁 성향이었다가 지금 무당층으로 돌아온 층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촛불 시위 때 지지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층, 부동산 민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등을 돌린 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다가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예. 안 들어가는 층, 그 두 층이 크게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 보면은 그 이낙연 지지층이었다가 아직 합류 못한 층들이 있는데 이 층에는 상당히 그 단일화를 토대로 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하는 효과는 호남에서 틀림없이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은 예. 수도권에 그것이 효과를 어느 정도 미칠지는 미지수고요. 네. 또 호남이 뭉친 만큼 또 영남, 특히 PK 지역에서 그 윤석열 후보를 마뜩찮게 생각하는 무당층들이 또 다시 윤석열 후보 측으로 이젠 찍어도 괜찮겠다라고 뭉칠 역반응이 생길 예. 가능성도 있기 예. 때문에 어디가 우세하다라고 점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초박빙세가 지속되는 만큼 양당은 이제 지지층을 향해서 사전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엄지민 앵커가 사전 투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한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후보들까지 직접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각각 한 표를 행사한 뒤에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전국에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투표해 주시고 사전투표 해 주셔야 됩니다. 3월 9일 당일만 투표하셔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역대 사전투표율을 보면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는 26.06%를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며 압승했던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KBS와 한국리서치가 지난주에 사전투표 여부를 물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6%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9.5%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층의 참여 여론이 더 높지요. 실제로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이번에도 지지층을 향해서 나를 위해 사전투표를 강조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이른바 사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구나 가슴속으로는 사표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로 정권 교체를 외쳤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질수록 투표 당일 고령층이 투표를 꺼릴 수 있다는 점과 사전투표에 대한 일부 지지층의 반감을 의식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여야 모두 독려하고 있는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투표 당일인 9일 모두 오후 5시부터 외출을 허용했는데요. 5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그리고 9일에는 오후 6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결국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소로 나오게 하느냐가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최종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내일 할 수 있고 모레 할 수 있고 그리고 9일, 사흘 동안 하루 정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추은혜 해설위원님,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만큼 대선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최종 투표율이 얼마 될 것인가? 뭐 이거 투표를 예상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만 70% 후반대, 8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긴 했지만 어제까지 조사한 거는 오늘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오늘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네. 40%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왜 지난주하고 왜 비교를 안 했냐면 지난주보다는 표본이 지난주까지는 1,000명이었는데 이번은 2,000명이고 하기 때문에 예. 지난주하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안철수 후보가 9% 나왔거든요. 네. 이 9%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관심인데 그렇죠. 안철수 예. 후보의 9% 지지하는 층을 보니까 주로 20대, 30대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을 보면은 서울, 충청, 강원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네. 이 지역은 이 세대, 이 지역 모두 가장 승부처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부동층으로 옮겨간 이 층들이 누구로 갈지 참 관심이 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가장 그리고 궁금한 게 유일하게 보면 오늘 이 전국 지표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민주당 35%, 예. 국민의힘 35%. 저렇게 똑같이 똑같습니다. 네. 너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예. 참 아주 흥미롭고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뭐였었냐면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됐으니까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투표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오늘 새벽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를 했더라도 단일화가 됐다고 그 후보를 또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여론조사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엠브레인 퍼블릭이 예. 여론조사 조사한 거 예.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의뢰해서 예. 2,013명을 조사한 걸 보면은 28일부터 2일까지 조사를 한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47.4대 이재명 후보 41.5로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오차범위 밖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단일화 이전에 예. 이제 다자 대결을 네. 물어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 네. 여론조사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로 옮겨간 층이 한 31%입니다. 아,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로 옮겨간 층이 한 29%, 심상정 후보로 옮겨간 층이 한 8.5%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안철수 후보로 옮겨간 층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러지만은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 때 지지층이 높았느냐라고 하면은 무당층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층이 네. 단일화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영향을 받는다라는 예. 그렇군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 여론조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TV 토론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토론 막판에 말 그대로 설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막판까지 대장동 문제를 윤석열 후보는 거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전략적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대응할 수 있는 말들은 다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특검하자 이렇게 4번이나 대응을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이야기를 하질 않았죠. 예. 네. 저는 그걸 보고 많은 걸 좀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굳이 그 민주당이 우위인 국회에서 통과하는 특검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검찰 수사를 다시 해서 예. 이렇게 검찰 수사로 승부를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지를 깔아둔 대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